지금 전 세계에서 침체하는 곳은 유럽이 침체고 그렇죠. 중국이 애매하고 미국은 잘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 가능성이 당장은 낮다. 분명히 경제 지표가 꺾이고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골든타임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년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오늘은 김장렬 본부장님과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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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부터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전공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야인으로 돌아가려다가 지금 방송사에서 많이 불러줘가지고 뛰고 있는 김장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라이브를 하는 일주일에 최소 15번 라이브에 얼굴을 비추는 테이버입니다. 돈 드는 얘기는 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또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시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국내 시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본부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 2,500 언저리가 위에서 약간 놀고 있나요? 그 정도인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이제 FOMC가 비춰졌잖아요. 하지만 그 긍정적인데 우리 수급적으로는 또 우리 양도세에 대한 게 결정이 미결이죠. 현재로서는 안 될 것처럼 그게 약간 상쇄돼가지고 그럼 2,500 정도에서 오는 게 맞고 코스닥도 뭐 2차 전지가 여러 가지 설레발이 있었고 다시 요즘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국은 기대 심리와 그다음에 실적과의 괴리를 아직 좁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800 초반 정도면은 적정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미국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핵심이 미국장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에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고 로봇이 많이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1년 내내 빅테크만 올랐거든요. 네. 1년 내내 빅테크가 오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이 나와서 산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부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올랐던 빅테크는 빠지고 있고 그동안 못 올랐던 경기 방어주들, 경기 민감주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언제 어느 정도 속도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거고 이러고 난 뒤부터는 내년도 대선도 있겠다. 금리 인하 얘기도 있겠다 하니까 아마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박스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수준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1년 동안 갇혀있던 박스를 뚫었습니다. FOMC 이후에. 그거는 우리나라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수가 박스를 그린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국내는 테마장이 많이 돌 것이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황은 오히려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많이 오른 빅테크만 조금 이제 좀 하락하는 분위기고 나머지가 순환매를 보이는 분위기라서 미국 지수도 그렇고 한국 지수도 그렇고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말 그대로 이제 뒤통수에 의한 하락은 좀 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네. 적정하다. 빅테크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건데 미국 오늘 그랬잖아요. 그 태양광 이런 거 많이 올랐죠. 네, 신재생활에서 금리 때문에 망가졌던 거 확 올랐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가 오늘 신재생이 좀 따라가고 다른 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른 거 빠지고 내린 거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형주. 그렇죠. 반도체주하고 자동차까지 네이버까지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테마성했던 것이 빠지고 온도차는 센 것 같은데 저는 적정하다 보고 있고 아까 태훈님 말씀하신 미국도 빅테크가 약간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은행 같은 거 아니면 하여튼 그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지방은행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성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많이 오르는 거 그런 숨고르기 아니고 이게 마치기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파월의 그 발언이 FOMC 발언이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 굉장히 완화적이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뭐 침체나 이런 여부는 되게 작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강세장을 많이 예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두 분의 좀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침체는 일단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냥 침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 또 미국에서 나온 경제 데이터 보면은 소매 판매 좋게 나왔고, 좋게 나왔죠. 맞아. 고용도 낮게 나왔고, 그리고 수출입 물가 낮게 나왔고, 말 그대로 이제 고용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애틀란타 연은에서 하는 그 GDP 나우 보시면은 GDP 나우가 원래 1% 후반대 나오다가 2.6%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4분기 GDP 성장. 4분기 2% 중반대 성장 또 한다 그러면은 성장 좋죠. 경기 좋죠. 그리고 연준도 침체를 아직까지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침체하는 곳은 유럽이 침체고 그렇죠. 중국이 애매하고 미국은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꺾이면은 장이 박살 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눈여겨보는데 미국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 가능성이 당장은 낮다. 다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분명히 경제 지표가 꺾이고는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꺾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골든 타임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년에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혹은 뭐 보험적 금리 인하라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우선적으로 내렸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부분은 내년도의 최대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경기 침체는 없다고 현재는. 네, 지금은 없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꺾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늦었잖아요. 금리 인상하는 걸 늦게 했잖아요. 그걸 인정했으니까 이번에도 금리 내리는 것도 늦게 할까봐 그거를 잘 영어로 aware 알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아까 선제성이거나 아니면 CPI가 2% 근처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볼까? 한 3월? 4월? 그때까지는 경기 침체를 일단 잠깐 잊어버리고 주식시장에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점도표상으로 그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좀 세 번은 보통 이제 내년에 없을 것이다 또는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다 막 그랬는데 세 번이나 언급돼서 이건 충분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게 패드워치에서 지금 보면은 이미 연준 FOMC 들어가기 전에 4, 5회를 얘기했고요. 그리고는 3번 인하하겠다고 연준이 점도표를 찍자마자 지금 확 내려갔지. 5에서 6회, 6에서 7회를 얘기해요. 4.0까지. 3.7. 1년에 지금 그 FOMC가 8번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을 낮춘다라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도 3월부터 계속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지금 12월에 나온 우리 뭐 경기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는 10월보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1월에 발표될 12월 지표는 여기보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죠. 근데 요 올라가는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경기 좋은데 인플레가 다시 반등하네?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비싸네? 하면서 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는 둬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그러니까 그 FOMC 기자회견에서 딱 얘기가 나왔던 게 기자들이 이걸 제일 궁금했거든요. 뭐 보고 금리 인하할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증거를 뭘로 볼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과거 2013년도 1월 때 했던 거 그리고는 과거의 데이터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고용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경제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딱 기자가 질문 이렇게 했어요. 예상보다 내년 성장 좋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했거든요. 예상보다 성장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고용도 좋을 거고 안 하지 그럼 금리나. 네,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기자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결국 데이터 디펜던시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경기가 좋아버릴 때 실업률이 안 올라가면서 경기만 꺾일 때 그리고는 그 사이에서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FOMC 끝나고 난 뒤에는 계속 풀배팅 들어가는 게 금리 인하 할 거다.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한다. 어제자에 미국의 모든 언론사 헤드라인이 다 전부 다 그거였어요.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확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러면 과열되는데 과열이 먼저 초반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따라오고 그게 선행되면서 금리 인하라는 개념보다는 그 CPI가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것이고 CPI 내려가는데 경기는 확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이거를 암시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계속 희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서 금리 인하하는 거 맞고 경기 침체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혹시나 이제 1월 달에 CPI가 살짝 오르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싸요. S&P 500이 비싸죠. 많이 비싸요 지금.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평균으로는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진짜 잘 벌던데요. 그래서 빅테크의 거품 논란도 있는데 그 거품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넘버가 나오면 저스티파이가 돼서 갈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아도비가 나왔거든요. 아도비야. 어도비. 걔네가 실적 가이던스가 뭐 미스됐어요. 정확히 넘버 못 봤는데 미스됐거든요. 그 주가가 한 7% 빠졌을 거예요. 네. 이제 쭉쭉쭉 가다가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PER이 40배, 50배 사이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5배였습니다. 50배인가? 네. 하여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넘버가 안 나오면 깨지는 거고 넘버가 낮으면은 나오면은 그냥 땡기는 거지. 그래서 근데 땡기는데 실적 나오고 뭐 하려면은 다음 실적 4분기 실적이니까 우리 구정이 2월이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무너질 그건 없이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나스닥을 네. 좀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고 좀 거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빅테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앞으로 AI 시대는 막 계속된다 그러고 인공지능 시대에 갈 건데 비싸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런 그거가 좀 궁금하시고 잘 봐야죠. 네. 잘 봐야죠. 너무 많이 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 너무 많이 내려간 건 버리지 말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엔비디아만 램7의 핵심이지만은 엔비디아만 살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주식할 때 뭐 올라갔어요? 가장 최근 많이 오르는 게 암이 올라갔어요. 암이 PR이 50배인지 70배인지 비싸다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50배, 70배 넘는 주식 너무 많아요. 난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온디바이스가 얼마 될지 좀 이따 이거 온디바이스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할거 아니에요. 휴대폰은 PC 그 AP에 해당되는 거 설계하는데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다 IP를 자기가 쓰지 않으니까 IP를 누가 의존해? 그 얘네한테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높게 받는 거 맞아. 그 주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쉴 때 그러니까 빅스텍 7 내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메커니즘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 거지. 거꾸로 타면 힘든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 구글은 재미없었나? 이상한 페이크 논란했어. 요새는 좀 구글 눌려 있죠. 네, 제미나이가 재미있지 않게 됐어. 네, 제미나이가 에미나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어도비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지난주에 오라클 실적이 발표났어요. 오라클도 있었지. 근데 오라클도 나왔는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한 2% 미스 났거든요. 약간. 매출이. 근데 그걸로 주가가 12% 빠졌어요. 12%. 네. 오늘 어도비도 7% 빠지고. 이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어도비도 지금 내년도 가이던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서 세부 데이터가 뭐냐 그러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AI 관련된 매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모바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늘었고 접속자 잘 나오고 구독자 많이 늘어서 지금 우리 숫자는 잘 나와요. 근데 AI 관련된 매출은 성장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인데 그쪽에 매출이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5%씩 7%씩 꼬라박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비싸다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1월 되면은 셋째 주, 넷째 주 실적 발표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은 2월에 딱 우리 그 설날 전후로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나오는 기업들의 추세를 보면서 하드웨어는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는 가이던스도 이제 돌린다, 특히 반도체들 돌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안 넣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근데 조금 너네들 기대보다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연에 35% 40% 성장할 거다라고 배팅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밖에 못 늘 것 같아. 그러면은 밀릴 수 있겠죠. 네. 이게 20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다가 딱 그랬거든요. 네. 그때가 딱 발표 나자마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25%씩 막 주가가 빠질 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는 비싼데 가이던스가 성장률이 만족을 해줄 수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번 겨울에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다. 네, 넘버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처럼. 그러니까 실적의 그런 작은 괴리나 충격에 의해서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주가 많이 올라간 만큼. 네, 올라간 만큼. 네. 그런 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은 주식과 현금으로만 딱 나눠봤을 때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세요? 저는 설날까지 현금 50% 정도 맞추려고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오히려 저는 현금화를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애를 좀 팔고 있고 오히려 제가 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부터 국제유가 $60대 찍고 엑소모빌 사기 시작했거든요. 저건 얘기했지. 엑소모빌을 사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는 유통주를 좀 어찌 보면 뭐 완전히 빠져있는 유통주들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 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주가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더 갈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 현금을 해도 안 아깝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이제 어찌 보면은 현금화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순환을 시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까지는 한 현금 비중 50%까지는 끌어올릴 생각이다. 연초에 구정. 저도 그걸 좀. 아니 저는 구정. 2월. 네. 2월까지. 1월 말. 1월 저기 FOMC가 1월 30일이니까 네. 곧 지나고 네. 2월 초 왔어요. 그래서 1월부터는 계속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더 올라간 분할 매도하면서 지켜보다가 구정 때까지는 현금 50%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에서 이제 연휴도 길게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쉬어가도 되는 구간이 또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도 지난주 이렇게 내려갈 때 한 2주 전에도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왔다 갔다 10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항상 현금하고 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제 지인을 아는 사람한테는 야 지날 때 70%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아까 구정을 합시다. 한 달 반 이렇게 하면 저도 올라가면 조금 줄일 것 같아요. 압축을 할 것 같아 종목을. 네. 근데 압축을 하는 데 있어갖고 잔챙이들 그다음에 뭐 내러티브 중심으로 갔던 주식은 더 줄여지고 대형주나 아니면 넘버가 나오는 주식들 많이 안 가진 주식들. 그런 게 원래 눈에 들면 한 20개 들어오거든요. 네. 그 추리는 게 중요하죠. 한 5개 정도 추리는 아주 힘든 작업을 크리스마스 전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건 어떨까요? 그 코로나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경기 상황인데 유동성으로 인해서 쫙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볼 때 뭐 실적이 이렇게 안 찍힐 수는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론가는 가야 되니까 실적에는 거의 그렇게 무관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그 유동성은 맞아요. 그 사람들이 돈 빌려서 하는 거 그런 거 뭐 흥분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식을 미리 판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2, 3일 뒤에 나오죠. 엊그저께 개인이 많이 팔았더라고. 2, 3일 뒤에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돈이 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그 유동성은 정부가 돈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절대 어마운트가 늘어난 거죠. 네. 지금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유동성이 느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인하니까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편안해지고 상환할 때 좀 편하고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많은데 그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액티비티가 편안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잘 가는 주식 아니면 잘 가는 게 실적이거나 뭐가 잘 가는 주식 그걸 쏘르잖아요. 자금은 한정되기 때문에 요거 팔고 저거 사게 돼 있어요. 그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FOMC도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 우리 QT. 그렇죠. QT는 뭐라 그러면 QT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리 내리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시점에 내일 3월이다, 9월이다 뭐 그때 QT도 이게 자금을 이제 회수하는 게 아니고 좀 풀어줄 거냐. 근데 그거는 별도라 얘기하거든요. 별도라 그는 보험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인플레가. 그래서 금리는 내릴 수 있다. 선제적으로 자기가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인정한 거지만 반면에 QT라는 옵션을 또 갖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QT가 만약에 바뀌면은 그건 유동성이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어차피 내년도 되더라도 대통령 바뀌기 전에도 무슨 인프라고 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올해보다는 피크아웃이 내년 상반기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네. 국채를 발행할 때 그 사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양면 장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전체 자금이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